클래식 피지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일까요? 자연미, 다이어트, 사이즈, 쉐입 전부 다. 클래식 피지크에서 제일 중요한 요인은 그게 다 합쳐져 있는 거. 사이즈도 있어야 되고 쉐입도 있어야 되고 자연미도 있어야 되고 다이어트 강도도 잘 나와야 되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보디빌딩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 저는 클래식 피지크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막 오픈 보디빌딩처럼 괴물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그러니까 보디빌딩 팬으로서 그 괴물을 저는 되게 좋아하는데 이제 대중성이라는 게 떨어지잖아요. 오픈 보디빌딩이나 투원트는 상대적으로 대중성이 떨어져. 너무 괴물 같으니까. 근데 클래식 피지크는 상대적으로 실제로, 근데 솔직히 클래식 피지크 선수도 실제로 만나면 존나 괴물이야. 일반인 기준에서는. 그러나 그 심미적인 관점, 존나 괴물인데 너무 이쁘다,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클래식 피지크. 그래서 이제 클래식 피지크가 나아가는 방향은 아름답고 조화를 잘 이루고 너무 괴물 같지 않으면서 조각이 돼 있고 거기에 이제 얼굴까지 잘생겨주면 더 좋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클래식 피지크는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이제 다 보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제일 빡센 종목이라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으로. 오픈 보디빌딩은 극한으로 가는 거지만 클래식 피지크는 아무나 할 수 없는, 말 그대로 타고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굉장히 좀 유니크한 종목으로 계속 갈 거다. 코치님, 좌우 골반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균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일단은 내 골반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 이렇게 골반이 있잖아요. 이 골반이 사람마다 좌우가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골반이 똑같이 생긴 게 아니야. 무슨 얘기냐면 태생적으로 골반 자체가 한쪽이 이렇게 돼 있는 사람의 숫자가 되게 많아요, 의외로. 물론 양쪽 골반이 균형이 아주 잘 맞다면 이게 나이스인데, 안타깝게도 골반도 삐뚤어진 사람의 숫자가 너무 많아.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엑스레이 같은 거를 찍어서 내 골반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먼저 정확히 확인을 해보는 게 첫 번째. 골반 자체가 삐뚤어져 있는데 그 골반을 맞추려는 바보들이 너무 많다는 거야. 이해되세요? 골반 자체가 삐뚤어져 있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태생적으로. 뭐 쉽게 생각하면 이거야. 제 얼굴이 지금 좌우가 삐뚤어져 있죠. 잘 보세요. 얼굴이 좌우가 삐뚤어져 있어. 이 골격 자체가 이렇게 돼 있어. 저도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라니까요. 단 태생적으로 이 균형이 아주 잘 태어난 사람들이 있죠. 그거를 우리는 미녀, 미남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은 대부분 이 대칭이 안 맞아. 삐뚤어져 있다고. 몸에 있는 뼈도 마찬가지예요. 태생적으로 대부분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좌우 막 5대5를 맞추려고 하다 보면은 운동 못해요. 정신 나가,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골반이나 뭐 좌우 균형이나 이거를 5대5로 맞추려고 하지 말고, 코어 운동 빡세게, 코어 운동 튼튼하게 하면서 몸통에 힘 딱 잡아놓고, 내가 웨이트 트레이닝 열심히 하잖아요. 장담하는데 90% 이상의 사람들은 좌우 균형이 5대5는 안 되더라도 5.5대 4.5까지는 좋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균형에 목매일 필요 없어요. 꼭 기억하세요. 이걸로 약 파는 새끼들이 겁나 많아. 이걸로 약을 엄청 팔아. 솔직히 나도 체형교정이라는 운동을 처음 공부했을 때는 이걸로 약을 엄청 팔았어요. 저도 약을 팔았기 때문에 지금 약 팔고 있는 애들한테 솔직히 뭐라고 못해. 왜냐하면은 저도 한 10년 전에 이 체형교정 운동 처음 공부했을 때, 와, 이게 막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교정은 무조건 맞춰야 되는구나, 이거에 메모리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의사 빙의해가지고, 회원님 이건 이렇게 틀리고 이건 이렇게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맞춰 나가야 됩니다, 막 이런 거 했단 말이에요. 사진 찍어주고, 이 회원님은 이렇게 삐뚤어졌으니까 이렇게 운동을 해야 돼요, 이런 걸 많이 했어. 이거 놔두면은 뭐 큰 병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약팔이를 했는데, 이제 그런 게 아니다. 실제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운동하러 오시는 고객님들은 좌우가 불균형하다 그래서 막 아프거나 막 환자가 아니잖아요. 대부분 일상생활 가능하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운동에 포커스를 맞춰서 중심을 잡는 운동을 하면 당연히 좋아진다. 그래서 너무 거기에 매몰되실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렇게 골반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골격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통증이 심하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예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부분 일반인 분들은 삐뚤어져 있다. 근데 안 아파. 나 삐뚤어져 있는데 안 아파요. 운동할 때 많이 안 아파. 그냥 움직일 수 있어. 그러면 그냥 운동 열심히 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홍정기 교수님 세미나 어떤가요? 운동에 관심 있는 일반인도 들을만한가요? 와, 이런 높은 난이도의 질문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교수님이죠. 홍정기 교수님 같은 경우에 좀 우리나라에서 지금 많이 전파하고 있는 게, 뇌가 있고 척수가 있고, 이거를 중추신경계라고 하죠. 이 중추신경계와
중추신경계에서 우리가 말초신경으로 이렇게 신경이 나와요. 좀 이게 쉽게 표현을 하면은 감각신경하고 운동신경으로 나뉘어지거든요. 요 말초신경이. 운동신경이라는 건 되게 단순해요. 뇌에서 신호를 보내서 근육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이두근 수축해 라는 신호를 주면은 이두근을 수축할 수 있죠, 사람이. 이게 이제 운동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운동신경만큼 중요한 게 감각신경이거든요. 그러니까 감각신경이라는 거는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시각. 예전에 잠깐 했었죠. 우리가 MMT라고 근력 검사를 해보면 내가 이 저항을 받는 점을 보고 있는 것과 다른 곳을 보고 있을 때 이 감각이 운동신경의 질이 달라져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여기를 안 보고 다른 데를 보고 버티는 힘을 쓰면 힘을 못 씁니다. 그러니까 운동 감각이라는 건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운동 감각이라는 거는 시각 정보, 청각 정보, 후각 정보, 촉각 정보 이런 다양한 정보를 토대로 운동 기능이 발휘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운동할 때 이거에 신경을 안 써요. 시각 정보, 이 정전기관, 뭐 촉각 정보, 아니면은 청각 정보 이런 정보들에 대한 신경을 안 쓰죠. 근데 이제 그런 것을 우리나라에서 지금 굉장히 열심히 전파하고 계신 분이 홍정기 교수님이에요. 그래서 운동에 공부가 안 돼 있는 일반인 분들은 솔직히 수업을 들으면 무슨 얘기인가 이렇게 될 가능성은 있어. 그러니까 난이도가 쉬운 편은 아니에요. 물론 강의하실 때 되게 재밌고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운동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분들은 강의를 들었을 때 무슨 얘기인지 헷갈릴 가능성도 존재는 해요. 하지만 이제 들어보는 게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만약에 운동을 좀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홍정기 교수님의 그런 세미나는 무조건 들어보는 거 강추. 제가 이제 온라인 PT에서도 주로 다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온라인 PT에서도 간단하게 이런 감각신경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중요한 게 마인드 머슬 커넥션이라고 하는 근육을 내가 잘 다루기 위해서는 이런 정보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각을 어떻게 쓸 건지, 청각을 어떻게 쓸 건지, 촉각을 어떻게 쓸 건지 이런 감각들을 생각을 하면서 운동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운동이 더 잘 되지거든요. 그래서 좀 어렵지만 좋다. 펠창TV 운동을 10년 하고 수행 능력, 운동 자세도 좋은데 몸이 발전이 없는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랑 비슷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시합을 안 나가서 그냥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과, 제가 회원님들한테도 항상 강조하는 건데, 그냥 운동을 내가 열심히 하는 것과 시합이나 이런 뭔가를 통해서 목적을 정해놓고 내가 거기에 몰두하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물론 이제 사람들도 특정 부분에 미쳐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시합도 안 나가는데 몸을 막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 괴물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평범한 인간을 기준으로 저는 공부랑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이에요. 수능 날짜를 몰라. 걔가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일반인이라면 공부 열심히 못해. 근데 어차피 상위 1%의 또라이 같은 애들은 수능 날짜가 없어도 공부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또라이 같은 사람을 제외하고 일반인은 그런 수능 날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수능 날짜가 생기는 순간 내가 여태까지 했던 노력이 100이라면 최소한 인간은 110 정도의 그 노력을 그러니까 10% 정도 이상의 노력을 더 하게 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시합을 여러 번 반복적으로 나가다 보면은 내가 나한테 실현의 시간을 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은 점점 더 발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헬스장 가서 10년 운동한 사람보다 시합을 꾸준하게 나가는 1, 2년 차 사람들이 몸이 더 좋아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한계를 훨씬 더 쉽게 돌파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몸을 만들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는 꼭 바디 프로필이든 아니면 뭐 시합이든 이런 단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나아가기 위한 운동을 해보라고 조언을 많이 드리거든요. 마선호 선수와 이용승 선수 두 분이 한 무대에 오르면 어떤 선수의 의의를 보시나요? 지금 상태에서 만약에 두 분이 한 무대에 오른다 그러면은 이용승 선수가 이기겠죠. 지금 현재는 완성도적인 측면, 그러니까 데피니션이 이용승 선수가 너무 좋아요. 이용승 선수 같은 데피니션이 그러니까 프로 선수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진짜 IFBB 프로 선수들 중에서도 이용승 선수처럼 데피니션 나오는 친구들이 많이 없죠. 데피니션 상으로 봤을 때는 이용승 선수가 지금 현재는 이길 거다. 근데 이제 마선호 선수가 칼을 갈고 다이어트 더 빡세게 해가지고 데피니션 만들고 하면은 그러면은 아리까리한데, 체형적으로는 마선호 선수가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체형적으로는 좀 더 좋을 것 같고, 근데 현재 딱 여태까지 두 분의 제일 좋은 그 기량이었던 시합을 비교로 놓고 본다면 그러면은 현재는 이용승 선수가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네버마인드님, 벌크업과 커팅을 반복하면 피하 지방이 얇아진다는 속설이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피하 지방이 실제로 얇아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다이어트를 조금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도 다이어트를 되게 못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시합 나가시는 분들보다 제가 다이어트를 되게 못해요. 근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여러 번 나갈수록 확실히 인내의 역치가 올라가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를 할 때 3일을 막 잘 참았어. 일반식 하나도 안 먹고 다이어트 식단만 먹고 3일을 잘 참던 사람이 시합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나가면서 개쪽도 당하고 이런 갖가지 이벤트를 겪다 보면 4일을 잘 참아지고 5일을 잘 참아지고 6일을 잘 참아지고 그게 막 2주를 잘 참아지고 이렇게 늘어나. 개인적으로는 그게 피하가 얇아지는 하나의 그 실현이지 않을까. 개 쪽을 당하면은 나의 역치는 무조건 올라갑니다. 정말.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제 의견은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옛날과 지금을 비교하면 옛날보다 지금이 식단을 훨씬 더 잘 참. 그냥 무식하게 조지는 건 어떤가요? 효율을 하다가 몸 변화 없어서 그냥 70세트씩 조진 지 6개월 지났는데 몸 변화가 엄청 좋네요. 이건 제가 강조하는 거죠. 효율이라는 거는 극한으로 간 사람한테 필요한 게 효율이다. 제 개인적 의견. 극한을 경험한 사람들은 효율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자기의 한계치까지 몰아붙일 수 있으니까. 거기서부터는 효율이 필요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한계치까지 운동을 못해요. 그러니까 효율을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영상에서 항상 얘기하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10이라면은 8에서 9까지만 운동을 해서 힘을 아껴놓고 이런 이제 데이터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들은 프로 수준의 사람들한테 필요한 거예요. 프로 수준. 그러니까 일반인한테는 전혀 정말 일반인한테는 제가 장담하는데 웨이트 트레이닝도 필요 없어. 그러니까 달리기 존나 조져도 근육 생길 거 다 생겨. 100m 달리기 선수 몸을 생각해보세요. 100m 달리기 선수들 몸이 어때요? 어깨도 좋고 코어도 엄청 좋고 근육 막 가슴 근육 등 근육도 다 있어. 그 사람들 웨이트 트레이닝 거의 안 해요. 그냥 달리기만 존나 조져도 그렇게 생겨.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계치까지 내가 조지는 게 일단 첫 번째다. 일반인이라면. 그리고 나서 이제 프로 수준으로 내가 진짜 몸을 잘 만들고 누가 봐도 저 사람 시합 나가도 되겠는데 이 정도 수준이라면 이제 그때부터는 효율적인 걸 한번 따져봐라.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얘기 드립니다.